실제로 실적 압박 같은 게 존재하나요? 많죠. 제가 신입 들어가서 몇 달 안 됐는데 갑자기 지점장님께서 불러가지고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열좌 해와라. 열좌가 펀드 10개 들어온나? 네, 펀드 10개 만들어 와라.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약 6개월간 국민은행에서 근무한 전 은행원입니다. 혹시 MBTI는 어떻게 되세요? ISFJ입니다. 국민은행에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문과에서 은행원이면 그냥 잘 갔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은행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민은행에 들어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해가지고 다양한 공기업 인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의사소통 능력하고 정보 전달 능력 같은 거를 이제 어필을 많이 해서 그래서 서류도 된 것 같고 면접 올라가서 의사소통 능력이랑 그런 어필을 통해서 합격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국민은행은 사기업이잖아요? 네. 그럼 학점도 보나요? 학점을 이제 뭐 은행권 전부 다 안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라인드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보는 것 같긴 해요. 동기들을 보긴 하는 것 보면 같아요. 대략 학점은 어느 정도 때? 제 동기들을 봤을 때는 다 은행권을 준비하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국민을 합격해서 온 걸로 알고 있고 우선 다 뭐 서포터즈 이런 거랑 인턴 같은 경우에도 다 은행권 인턴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럼 아무래도 이렇게 학점보다는 대외 활동이나 뭐 서포터즈 같은 그런 것들을 네, 더 그렇죠. 중요시 여기겠네요. 네, 항상 웃을 수 있는 마인드 그런 걸 가장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은행이 의사소통하고 어찌 네. 보면은 다 영업직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얼마나 잘 팔 수 있냐 아니면 멘탈이 얼마나 세냐 그런 걸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국민은행에 입사한 동기들을 보면 성비는 주로 어떻게 되나요? 성비는 대부분 요즘에 5대5인 것 같아요.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고 그래서 거의 5대5. 그럼 나이대는 어떻게 되나요? 나이대는 거의 20, 30대가 많고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네. 그럼 여자는 거기서 한 2살 정도? 네. 국민은행에 입사하시면 창구 쪽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교대로 하나요? 아니, 점심시간 어느 정도인가요? 점심시간은 PC 오프제를 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딱 컴퓨터가 꺼집니다. 밥을 네. 이제 같이 먹거나 그러진 못해요. 손님이 많기 때문에 앞사람이 가면 30분 있다가 제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사람을 남겨놓고. 네, 그렇죠. 손님이 점심시간에 조금 많이 오시다 보니까 같이 먹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코로나로 인해서 회식도 적어지고 하니까 지점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거의 뭐 프리랜서 느낌이랄까. 자기 자리 하나 주고 너 여기서 장사해라 이런 느낌 같이 약간 소속감을 많이 못 느끼고 제 또래도 많이 없다 보니까 국민은행에 대한 애사심 같은 게 많이 없고 약간 텔러지기 때문에 소속감을 많이 못 느끼고 그래서 약간 퇴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근무 방식이 주로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1시간을 영업시간을 줄여가지고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인데 3시 반이라고 해서 3시 반에 딱 문을 닫지 않습니다. 3시 반까지 들어오신 손님까지 다 마무리하면은 거의 한 4시 반 정도 된다 보면 되고요. 그래서 밀린 서류들 작업하고 마감하고 끝나다 보면은 어쨌든 6시 전에는 끝나요. 6시에 거의 칼퇴하긴 하는데 저는 들어가지 얼마 안 돼서 수신 업무만 봤었고 여신 업무를 보게 되면 거의 한 7시 반, 8시까지 하는 것 같아요. 남성 직원은 수신 좀 하다가 적응이 됐다 하면 여신을 가르치고 여신 쪽으로 거의 가거든요. 그게 거의 코스다 보니까 여신을 보게 되면 손님이 가시고 추후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거의 야근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은행에 입사하셨을 때 연봉 월 단위로 세금 떼고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 은행은 월급이 거의 2번씩 들어오거든요, 한 달에. 그래서 이제 합치면 보너스하고 뭐 다 합쳐가지고 12로 나눠보면 최고 한 350 정도? 350에서 400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입 기준이잖아요. 네네. 역시 금융이라 그런지 돈은 그래도 좀 주는 편이긴 하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은행에서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나랑 안 맞으면 매우 힘든 직업 같아요. 그러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1금융권이잖아요. 네. 1금융권 말고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 차이 같은 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다 똑같고요. 네. 거의 똑같고 이제 다른 점은 제1금융은 손님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압박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실적 압박 같은 게 존재하나요? 많죠. 제가 신입 들어가서 몇 달 안 됐는데 갑자기 지점장님께서 불러가지고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열좌 해와라. 열좌가 펀드 10개 들어온나? 네, 펀드 10개 만들어 와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저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뭐 가족밖에 없죠. 지인들한테 팔고 뭐 그런 식으로 요번에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계속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만 의존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게 영업용
학력 그리고 말빨 그리고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막 웃으면서 좋은 점 다 캐치해가지고 얘기해주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천직이고,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기도 싫고 없는 말 못하는 성격이면 못합니다. 만약에 이제 실적을 못 채워요. 열좌를 못 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대놓고 갈구진 않아도 어찌됐든 저희도 진급을 해야 되고 보너스 같은 건 다 동일하게 줘요. 그러니까 뭐 지점마다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뭐 못 채웠다고 해서 너는 요번에 성과급이 좀 잘린다 그런 식이 아니고 지점별로 있는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저는 돈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뭐 지점장님께서 이제 입김이 세시니까 진급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많이 팔면 이쁨도 받고 진급도 빠르고 그러겠지만 이제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거의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뭐 나는 어찌됐든 잘리진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겠다 라고 마음 먹고 사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국민은행의 장점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무엇보다 돈을 많이 주죠. 돈을 많이 주고 부가적으로 복지 같은 걸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한 건 복지 카드가 있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와요. 1년에 600만 원이잖아요. 그 600만 원을 그냥 제가 체크카드식으로 600만 원을 쓰는 건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다른 건 거의 필요 없을 정도? 돈이 다고 거의 혼자 생활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가족도 없고 제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자녀도 없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학비 이런 거 다 나오고 유치원 아동들도 다 나오니까 그런 연애도 좋긴 한데 아직 혼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면 국민은행의 단점 뭔가요? 단점은 우선 휴가가 있어도 휴가를 내 마음대로 못 쓴다. 휴가가 1년에 몇 개예요? 1년에 우선 기본적으로 15개 나오고요. 네. 보통 5개 더 플러스해서 20일 정도 나오는데, 휴가가 많이 나와도 거의 뭐 여름 휴가, 겨울 휴가 시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거의 못 쓰셔서 그냥 뭐 연말에 어찌됐든 이런 게 다 실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어거지로 그냥 너 내일부터 며칠까지 휴가 가라 그런 식으로 하고, 정작 제가 필요할 때는 제가 가겠다 하면 눈치 보면서 이제 제 거 제가 쓰는데 사정해서 쓰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우선 밥 시간이 들쭉날쭉이기 때문에 건강도 좀 나빠지는 것 같고요. 스트레스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뭐 동전 던지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상대하다 보면 어찌됐든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버티면서 돈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해탈할 수 있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좀 힘들어요.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근무하시면서 특별했던 경험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이게 11월부터 달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는 달력 컬렉터들이 있으세요. 아, 은행별로?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새마을금고도 갖고 네. 뭐 신한도 갖고 네. 농협도 있고 기업은행도 있잖아요. 네. 많은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서 하나씩 다 받으시나 봐요. 근데 아. 이제 국민은행에서 받으면 되는데 네. 국민은행에서는 이제 없다 보니까 그러면 왜 없냐? 뭐 하나도 없냐? 네가 갖고 있는 거라도 하나 줘라. 나 이거 모아야 된다. 뭐 그러시는 분도 있고 동전 던지시는 분도 있고 일련번호에 숫자 4가 없어야 네네네. 되고 끝에는 홀수로 끝나야 되는 그런 아. 지폐를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엄청 특이하고 고성방가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지점장 불러와. 네,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좀 근무하다 보면은 약간 네. 진짜 저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 마음적으로 약간 해탈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착한 손님과 그렇지 않는 손님 이게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거의 착하신데 한 3일에 한 번씩은 한 분 오시는 것 아. 같아요. 뭐 경찰도 부를 때도 있고 뭐 동영상 찍어서 뭐 신고하겠다는 분도 있고 뭐 지점장실 따라가시는 분도 있고 뭐 저한테 동전 던지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죠. 다양하네요. 네, 다양합니다. 그러면은 국민은행 분들이 하는 일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신 업무, 여신 업무 그런 게 있고요. 카드도 팔아요. 저희는 카드도 팔고 보험도 팝니다. 보험도 팔고 KB가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카드 팔고 보험도 팔고 적금 상품도 팔고 펀드 팔고 다양한 거 하는데 그냥 가끔 이제 연말이나 네네. 특별하게 뭐 요번에 앱을 새로 만들거나 뭐 그러면 이제 또 내려옵니다. 아. 앱을 설치를 유도해라. 유도해서 권유 직업 코드를 넣어서 지점별로 이제 그런 걸 또 확인하겠다 하면 또 회의가 들어갑니다. 회의해서 이제 최대한 해보자라는 뭐 으쌰으쌰식으로 하는데 거의 강제죠. 그래서 이제 손님한테 그런 거 있는 상품이 있다 얘기하면은 뭐 잘 들어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걸 왜 해야 되냐, 뭐 나한테 뭐 팔려고 하냐, 네.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기 나름인데 좀 잘 웃고 싹싹한 분들이 은행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일에 퇴근하고 아니면 주말에 뭐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밥을 먹고 씻고 누워 있습니다. 힘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많이 힘든가 보네.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진 않아요. 계속 앉아서 그냥 말만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뭘 하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누워서 유튜브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은행 입사하기 전과 후 달라진 이미지 변화 같은 게 있나요? 주위 사람들은 은행 갔다고 하면은 인생 탄탄대로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죠. 네. 처음에 뭐 연수 받을 때나 노란피 수혈이라고 있습니다. 뭐 노래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네.
복지도 엄청 좋고 돈도 네, 많이 네, 주고 네, 하니까 아 이제 뭐 잘리지도 않고 인생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막상에는 영업점 가서 손님들 마주하고 손님들한테 욕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좋은 손님도 있어요. 네. 뭐 좋은 손님도 있고 그 손님이 뭐 감사하다 이런 한마디에 약간 아 그래도 보람 있다라는 손님도 있는데 뭐 가끔 진정 손님이 오시면 이제 또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런 점도 있고 무엇보다 우선 국민은행 들어가기 전후로 따지면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 하나 네네. 있고 그냥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있다 네네. 뭐 이런 식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회사 만족도 같은 경우에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저 한 65점 정도?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성격마다 다른데 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입 바른 소리 못하고 그리고 연수원에 가면 항상 뭐 그런 연습을 해요. 인사 연습, 응대하는 우와, 연습 우와. 뭐 이런 걸 하는데 점심시간에 오신 손님이면은 뭐 오늘 점심 맛있게 하셨나요? 부터 시작해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다 배웠지만 막상 앞에 가면은 입에서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약간 가치관에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65점을 줬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금융권을 준비하는 취준생 혹은 뭐 이직 준비생들이 볼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 가능한가요? 우선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것은 미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는 안 흔들릴 수 있는 멘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인내심이 강한 분 그리고 포용력이 강한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